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1.6%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크게 둔화됐죠, 예상보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낮은 성장률, 그런데다가 물가 오름세 이런 게 이제 지속되면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98% 떨어졌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64%, S&P 500도 마이너스 0.46%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시간에 그 구글 알파벳이 14%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5% 이상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날에 메타가 보여줬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도 출발할 때는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85%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아침부터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도 매수 우위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728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68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5,61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2,656.33포인트, 어제보다 1.05%가 상승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0.8%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이 코스닥은 좀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는 그렇고, 이제 기관도 오전에 좀 매수는 매수지만 소규모에 그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잠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0.05%이지만 살짝 건드리는 이제 그런 때까지 갔다 왔고, 그 이후에 오후 들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약해지니까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98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262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80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금요일 종가 지수는 856.82포인트, 어제보다 0.42%가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다시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일봉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주간으로 봐도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변동성 구간에 있다. 오른 거는 이제 사실이지만 아직은 변동성 구간에 있다. 추세적으로의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코스닥도 오늘 5일 이평 위로 이제 일봉에 올라섰지만 이게 음봉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주봉으로 보면 주간은 또 상승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추세 전환이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를 아직은 이제 좀 계속 갖고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75원 30전, 어제보다 3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 좀 재미난 거는 뭐냐면, 오늘은 어제 이제 좋은 실적을 보였던 SK 하이닉스예요. 어제 이제 수급이 안 따라주니까 전혀 힘을 못 쓰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SK 하이닉스를 2,456억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86억 팔았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15억을 팔았고 기관도 269억을 팔아서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파는 그런 종목이 됐고, 현대차는 외국인이 35억을 팔았고 기관이 290억을 샀는데, 기아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했죠. 기아도 실적이 좋았는데 오늘 기아는 외국인들이 31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이 2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1억을 순매수했고, 또 어제 KB금융도 외국인이 522억 순매수,
기관 136억 순매수. 그래서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 기아,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정도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만 외국인 13억, 기관 138억 이렇게 두 주체가 다 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222억이나 순매도를 하고 기관은 4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로 보면 늘 이제 말씀드리던 제가 백만개미 당원분들은 요즘 좋으실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들이 잘 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선 전력 설비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 전선 전력 설비는 이제 단계적인 수급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거는 있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전부 AI 한다고 하잖아요. 그 AI 전기차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전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기를 필요한 전기를 그냥 발전소 가서 전기차 충전하는데 발전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선도 끊임없이 이게 전기를 만드는, 이게 무슨 일반적인 발전소가 화력 발전이 됐건 무슨 원전이 됐건 또 아니면 청정 에너지를 쓰는 발전이 됐건 파워 플랜테이션에서 써야 되는 데까지 이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동을 하게 되려면 그 전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로스가 많이 나죠. 그래서 로스를 줄이려고 전압을 올려서 고전압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압 전선 이제 이런 쪽에 이거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그렇게 고압으로 오면 그거를 고압을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필연적인 게 변압기죠. 예. 그래서 이제 HD 현대 엘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고, 또 조금 한 건너 넘어서 보면 이제 원전 같은 것도 그래서 조금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로 다 보충이 안 되고, 그런다고 가스 사서 막 할 수 없는 이제 이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 동유럽의 조그만 나라들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SMR, 소형 원자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 구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죠. 그래서 이제 조금 단가가 비싸고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진 않죠.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그런 전기 언저리의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은행도 많이 올랐고, 은행은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이제 밸류업 기대 때문에 역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기자재. 예.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수주 물량을 갖고 조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 새로운 빅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 1년 남짓 됐으니까. 그거 이외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군의 MRO,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거에 대한 거를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MOU를 맺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 계속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LNG를 명확하게 청정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착한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탄소 배출 부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조선기자재,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군 함정 같은 거를 우리가 MRO 하는 순간에도 그 안에 이제 상당히 많은 기자재들이 들어가요. 예, 기자재들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발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박의 메인 동력으로는 엄청나게 큰 엔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현대중공업 가서 한번 봤는데, 견학 가서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채보다 훨씬 더 큰 엔진들이 거기서는 조그만 엔진이에요. 그런 엔진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배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신경 써서 보시라 이런 말씀 드렸었고, 또 반도체 관련도 이거는 어제 이제 아시지만 구글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간외의 영향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영향받아서 오늘 이제 올랐는데 아직은 반등 영역에 있는 거. 지난번 한번 올랐다 지금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결국은 실적이 있어도 수급이 이거랑 딱 맞았을 때 딱 하면 박수 소리 나듯이 그랬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와도 수급이 안 맞으면 그날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수급이 살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반도체에서 어저께 실적 잘 나온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고, 기아 딱 오늘 오후에 발표하자마자 311억이나 그냥 바로 사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일단은 수급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잘 모를 땐 수급만 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이제 5월 11일 날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로 제가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 뵙는 거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뵙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꽉 찼어요. 10,000원이에요. 꽉 10,000원짜리.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신청해 놓으신 분 중에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백만개미 스쿨의 병정개미 연락 보낸 그 전화번호입니다. 꼭 연락을 주세요. 그래 저희가 이제 임박해서 다른 분이 또 들으러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만개미 스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입 문의는 카카오톡에 백엔츠 치시고 거기다가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어렵게 끝났어요. 그 이유가 이제 미국 GDP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1.6%가 나오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까지 몰고 오면서 시장은 이제 항상 좀 나쁘면 걱정을 막 끌어오죠. 끌어오는데 이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경착륙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동안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 근데 이제 그건 좀 넘어간 거고, 그래서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은 했지만,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그 전날 상당히 기술주에 영향을 미쳤던 메타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제는 상당히 달랐어요. 어제는 시간에서 구글 알파벳이, 그러니까 역시 주주한테 잘해줘야 돼요. 구글 알파벳이, 메타는, 궁극적으로 메타는 뭡니까?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이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AI 한다고 저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이런 걱정이 든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러면 AI는 언제 할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AI 안 한다는, 그런, 기술주들이 거의 지금 없잖아요. 기술주 꼽을 수 있는 거에선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구글 알파벳은 이제 최초로 배당 결의했고, 또 자사주 매입 이렇게 밝히고,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 14% 이상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밸류 딴 거 없어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밸류 어쩌고 저쩌고 정부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배당 많이 주고, 왜냐하면 이게 가치 투자를 공동으로 한 거 아닙니까? 한 주가 됐어도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배당 많이 주고 또 남는 돈으로 자사주 해서 소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4.5% 올라가고 시간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 아시아권 시장들이 출발하기 전에 상황이 굉장히 편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규 시장에서 지수는 이제 떨어졌지만 그런 문제, 이제 GDP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미국 GDP가 낮게 나온 거에 주된 원인이 이렇게 보니까 소비 감소하고 이제 재고 투자 감소 이런 영향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미국은 이게 잠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또 다시 이제 또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겠지만 아무튼 더 중요한 건 오늘 밤, 우리는 이제 내일 장이 안 열리죠. 오늘 밤 발표되는 이제 PC 숫자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그게 또 시장을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건 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봤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 결과물은 뭘로 나오냐면 결국은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환율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오늘 우리 이제 환율이 30점 올랐지만 항상 제가 스쿨에서는 새벽에 그 NDF 이렇게 보내드리죠. 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환율이 그만큼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녹아서 어떻게 해요? 환율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환율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틀 동안 이제 금융정책 회의를 하고 낮 12시에 금리 동결을 이제 발표했어요. 그거 이제 알려드렸지만. 그래서 뭐 하긴 뭐 지난달에 거의 17년 만에 처음으로 0.1%포인트를 올린 거니까 또 올리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그 일본 중앙은행이 아마 그 컨퍼런스 콜 이렇게 회견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파월 의장처럼 이제 행간에 우리가 뭘 이제 잡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앵화 약세를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방안이 금리 갖고는 안 되지만 왜 지난달에 움직였으니까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추후에 알 수 있죠. 그것도 정리되면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 보내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냥 뭐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일본이 그 국채 매입 같은 걸 제한한다. 그러니까 막 사주던 걸 제한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종의 이제 긴축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게 이제 그 일본 그 앵화 약세에 조금 멈추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금리 동결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바로 앵화 보니까 뭐 달러 대비해서 156엔 16전 막 이렇게 계속 가는데 참 이게 어떻게 정리돼?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오늘 그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는 컨퍼런스 콜 이따 저녁 때 뭐 내용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예전에 왜 한미일 재무장관 만나서 뭐 했나 그런 생각 들고 만나서 뭐 이렇게 구두로 경고는 했지만 뭔가 저는 이번에 좀 뭘 밝히질 수는 없지만 뭘 해갖고 온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건 좀 두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GDP가 어제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제 1분기에 예상치는 0.5%였는데 1.3%로 이제 좀 진짜 깜짝 놀란 수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가, 뭐, 그렇게 이제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올랐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반도체 이런 게 이제 조금 풀리면서 수출이 좀 늘어난 거. 근데 이제 우리 그 주된 동인이 뭐냐면, 개인 소비가 0.8% 늘어났고 건설 투자가 2.7% 늘어났어요. 크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GDP라는 게 결국 숫자 노름 아닙니까? 숫자 이렇게 쭉 더해서 이제 내는 거니까 이게 민간 소비에서 이제 개인 소비가 0.8% 늘어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농수산물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리고 뭐 외식비 가격도 올랐고,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라, OECD 중에 제일 많이 올랐다며요. 그러니까 그 영향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건설 비용 오른 것도 감안하고,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뭐, 이제 어려운 거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조금 중립적 관점을 조금 아직은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쨌거나 금요일 날 주말인데 주가가 상승해서 끝나면 일단 우리는 주말에 좀 걱정을 덜 하죠. 그래서 또 내주 희망을 갖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주가가 올라서 끝날 때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늘 이제 슬콘생에 제가 노래 연주해서 올리는데 오늘은 그 백년설 선생님이죠. 이 백년설 선생의 그 번잡는 주막
이분의 대표작이 많지만 나그네 서름하고 번지 없는 주막인데 오늘 번지 없는 주막을 연주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해볼까요? 이게 뭐 제가 이제 취미로 하고 있지만 학교 다닐 때도 막 음대 가서 화성학 듣고 이러면 교수님이 왜 넌 전공을 안 듣고 거기 가냐면 이제 이런 말씀 듣고 제가 거기 가면 여학생이 많아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우스운 대답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백년설이라는 분은 진짜 우리 가요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타고나게 잘 표현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한 소절이 끝날 때 약간 플랫됩니다. 그 음이 그러면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흔들리거든요. 그 이제 정식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우리 애환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활동하실 때 옛날에 눈물 전 두망울 김종구 씨나 그런 분하고 전혀 그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뽕짝이라고 얘기하는 펜타토닉 스케일에서도 이분은 그 올라가서 내려올 때 반음이 좀 떨어지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청승 맞다 그러면 모르지만 좀 더 천양함을 느껴서 우리 한 애환 이런 거를 되게 잘 표현하는 분 아닌가. 근데 내용은 되게 아련한데 좀 경쾌하게 이렇게 정리돼서 담담하게. 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해도 굉장히 그 주식이랑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담담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매매원칙상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러면 그냥 담담하게 보내고 또 사야 되겠네 이러면 보냈던 애라도 담담하게 사시고 이렇게 하는 게 주식들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그 뭐 여러분 아시죠? 여러 번 들으시는 거 제가 부탁드리는 거. 그리고선 주말 잘 쉬신 다음에 재충전해서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